제가 반사신경은 좋은 얘기다. 무슨 얘기냐면 반사신경을 읽어본다고 뭐 아는 게 아니고 좋은 게 뭔가 이걸 아면 답이 나온다는 뭐 생각을 거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럴듯한 얘기에서 그게 무슨 뜻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럴듯한 것이 뭔가 이걸 추측하면 됩니다. 정답을 추측하면 답이 나온다. 반사신경에 뭐라고 써놨던 이게 정답이라는 거지. 그냥 그 정답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내가 채우면 돼. 간단한 건 지혜라는 뜻이고 심은 핵심 점수라는 말인데 지혜의 점수다. 지혜의 점수는 뭐냐? 먼저 컨트롤한다는 거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여기 딱 컨트롤하려면 화재야, 불이야, 다 도망가. 그래서 딱 한 방에 컨트롤 해야지. 뭐 불이 나쁠라면 이렇게 이제 길게 해야만 되고 한 방에 전체를 장악하고 이렇게 통제할 것인가. 지혜라는 게 별게 아니고 대상을 컨트롤하는 게 지혜다.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가. 색적 시공 뭐 이런 얘기 다 드러나는데 별로 쓸모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 걔들이 이걸 정수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반사신경이 정수가 아니고 정수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에 정상이 있다면 여기가 정상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정수를 이야기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정수가 이렇게 여기 뭐가 있는지 이야기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저게 리모컨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거야.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 알려줬어. 실제로 리모컨을 안 줬어. 그런 얘기고. 최근에 이제 집과 집 사이의 어떤 길, 이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은 그냥 집이야. 어떤 것이든 그것이 집이라고. 그 집 사이에 길이 있다는 거지. 어떤 둘의 사이가 곱진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컨트롤할 때 집은 두 개니까 컨트롤하고 두 번 리모컨을 움직여야 된다고. 근데 이걸 딱 움직이면 도망가 버려.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 싹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잖아. 왜 그러냐? 물고기하고 내 손 사이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A와 B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거 있어. 그 있다고 선언한 놈이 다 먹게 돼 있다, 세상. 최근 내가 상대성 이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있다고 이야기 안 해.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다 아무도 이름을 안 붙인 거야.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대통이라고 이름 딱 붙이는 순간 그 사람이 다 먹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이면 돼. 만유인력처럼. 좀 시간과 공간이 휘어졌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뭘 휘어져? 시간, 공간 벌써 두 개잖아. 두 개. 벌써 그건 아닌 거야. 한 방에 통제를 해야 된다. 요 길을 이용하면 이 둘을 동시에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동시에 통제하려면 그 사이에 이간질을 하면 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들어야지 각각 상대하려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집이냐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어떤 A와 B 사이는 길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근데 이 집도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방과 방으로 두 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도 들어가 보면 침대와 또 책상이 있고 항상 뭔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없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길이야. 다 길이고 집은 없어. 모든 것은 다 길만 있고 집은 없다는 거지. 왜 집이란 말이 생기냐면 갈림길 때문에. 갈림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다. 집 두 개가 있으면 갈림길에 선 놈이 이 두 놈을 다 장악한다. 그러면 남자 한 명 있고 또 남자 한 명 있다면 그 사이 여자 한 명 있다면 이 양반이 다 장악하게 돼 있어.
집과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집이 색이고 공이 길이기 때문에 공이 다 장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색사상이 아니고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은 공사상이다. 근데 이 공이라는 건 그냥 비어있다는데 이거는 막연한 이야기고 핵심은 비어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냐면 사건의 기성전교 안에서 여기에 있으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컨트롤 못해. 왜냐면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길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여기 남자 한 명 있고 여기 남자 한 명 있고 여기 여자가 있으면 여자가 중간에 있다고. 그 여자가 다 통제해. 두 사람 싸움을 붙여놓으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 한 놈은 자살하고 이놈한테 다 몰아주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남는 건 여기고 여기는 이익이 없다는 거지. 여기가 길이고 여기는 집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길은 연결되어 있고 집은 막다른 곳이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과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다른 곳이 집이고 여기가 길이라는 거죠. 거긴 막다른 곳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둘을 경쟁시켜서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은 뭐냐면 이 집은 에너지가 없어. 집은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못 나와. 그러니까 집은 에너지 손실이 난다. 집은 뭐냐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뱅뱅 도는 거야. 어떤 것이 죽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야. 지구도 뱅뱅 돌고 있고 우리 몸속의 원자들도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것이 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반복하는 그게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짜장면 먹은 사람이 내일도 짜장면 먹는다. 그게 바로 집이라고. 그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보수 골동이다. 그래서 이 길과 집이 있는데 길은 에너지가 있고 집은 에너지가 없다. 그럼 집은 어떻게 에너지가 없는 데 살고 있냐면 여기에 에너지를 뺏었을 거예요. 집은 길을 복제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양자 단위에서 우주의 모든 구조가 공유하는 근본적인 의사결정을다. 근데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노자가 이유극강이라서 뭐 부른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여기부터 다 이야기한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쉬운 거고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원래 뒤통수 칠 준비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걸 딱 이야기해주고 아 그렇구나 바로 뒤통수 쳐.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뭔가 한 수 딱 가르쳐주고 한 수 배웠다고 아 나 한 수 배워서 하면 바로 뒤통수 맞는 거야. 하나 배워가지고 아 나 알았어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이제 사대기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중의 역설이다. 한 번 역설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역설은 시간에서 일어나는데 공간에서는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방향을 못 바꿔. 내가 게시판에 써놨는데 왜 시간은 방향을 못 바꾸냐면 시간은 여러 가지 원소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왜 원소들의 집합이냐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기.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면 그것이 바로 원소라는 거지. 근데 제자리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바꾸면 왜냐면 대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조건 대칭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 저는 얘기했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기차처럼 궤도가 생겼어. 맨 앞에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 방향을 못 바꾼다. 이 전체가 방향을 바꾸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군대에서 분열을 해보면 알아.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또 내가 대대장이라 싶으면 대대원 다 300명 다 모아놓고 다 뒤돌아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나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뒤죽박죽이 돼서 대혼란이 나서 이 편제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독일군은 하루에 1시간에 갈 수 있는 행군거리가 800m로 돼 있어. 왜냐면 800m 이상 가면 틀무시 나고자가 나오고 뭔가 또 똥 싸러 가야 돼 그러려면 그러고 막 이탈한 놈 나온다고. 그 한 놈 때문에 다 이제 부대 전체가 맛이 가는 거야. 그래서 1시간에 800m를 가는 거야. 근데 나폴레옹군은 1시간 10km 가야 돼. 나폴레옹군은 이런 대원을 안 해요. 그냥 각자 가는 거야. 각자 가서 저 부산에서 집합이런다고. 중간에 도망가는 놈이 없어. 그만큼 이 팀플레이가 된다는 거지. 그거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각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군대에서 분열 행사할 때 보면 300명이 연병장 빠져나가 다시 안 걸려. 존나 짜증나. 그냥 야 나가! 그럼 지금부터 튀어가! 뭐 다 튀어갈 거 아니야. 근데 존나 뭐 1중대부터 다시 헷갈려가지고 1소대부터 가라했다. 다 잘못 왔다 했었고 뭐 다시 앉아 그러고 뒤로 가 그러고 존나 헷갈려가지고 300명 빠져나가는 분열 시간인데 2시간 걸리고 막 존나 짜증나. 줄 맞춰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라고. 이것도 복보사람 온다고 싸울 연습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의 성분은 그냥 1대1 개인전이고 두 번째 시간의 성분은 단체전인데 항상 이런 식으로 두 번 승부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타일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어떤 승부에서 이겼다고 하면 그것이 그 승부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고 그것이 진짜 자기의 어떤 목표가 되면 100% 깨져요. 개인전에서 이기는 건 단체전에 이기기 위한 어떤 그 사전장치다. 삼국지도 보면 초반에는 다 개인전을 해요. 뭐 관우, 장비, 여포 뭐 이런 용맹한 장수들이 나와서 그냥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자 막 일기토 이래가지고 막 말타고 칼 휘두르고 그런다고. 근데 후반으로 가면 제갈량하고 사마이가 단체전 한다고. 그때부터는 막 영웅이 없어. 그때는 관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냥 졸라 치사하게 막 그 화공 쓰고 막 매복하고 막 굉장히 얄미한 작전으로 이제 머리 싸움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용맹한 장수는 별 자리가 없다. 보통 이렇게 개인전에서 단체전 한번 넘어가는데 보통 요 사이에서 어떤 혼란이 있네요. 보통 진보는 단체전을 좋아해요. 단체전 하다가 단체가 한 놈한테 다 깨지는 게 진보예요. 항상 약점. 박근혜 하나한테 문재인이 안철수 두 분이서 다 깨지잖아. 근데 이거는 팀플레이가 안 돼서 그렇다고. 요 사이가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게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체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진보는 숫자가 많으니까 막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항상 보면 이 항완명이 그 16로 의방연합군을 다 격파한다고. 그래서 단체전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한신이라고 합니다. 한신이 시간 공개를 해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항우를 이제 기진맥진하게 만들어서 격파했는데 그 한신은 단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다익선 많은 군대를 운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군대를 운영하려면 철저하게 그 팀플레이를 해야지 그냥 룰을 몰려가면 그건 안 돼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다.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자연 상태가 있다고. 맨 처음에 자연 상태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긴다. 강자하고 약자하고 쏘면 당연히 강자가 이기지. 근데 강자가 이기려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야 돼요. 방을 딱 링에 딱 올려놓고 링 밖으로 도망치기 없기 이렇게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약자는 동네방네 사람들아 하고 이제 팩크를 불러 모으거든. 그래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안 해놓으면 강자가 약자가 이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시공간이 제약된 어떤 섬,
고립된 지역 시골 이런 데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때는 약자가 연대가 안 돼요. 약자들이 단합이 안 된다. 근데 서울처럼 대도시나 인구가 많은 데서는 약자들이 단계를 하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못 이긴다. 처음에는 그 첫 번째 반전은 그런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본래 자연상들은 강자가 약자를 이긴 상태고 첫 번째 반전은 약자들이 연대해서 강자를 이기는 상황. 근데 보통 이거 믿다가 다 망해 친구가. 약자가 연대했는데도 강자를 못 이기고. 팀플레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냥 약자가 막 연대해봐도 동학구처럼 돼서 오합지졸돼가지고 강자를 못 이겨. 그래서 이건 공간의 확장이고 공간이 넓어야 약자가 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반전은 시간의 확장이라고. 그때는 팀플레이가 개인을 이기는 거야. 이거는 한신이 항우를 이기는 거고. 그래서 보통 요 한 번 반전을 해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역사에 보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깨진 게 스코트가 아문센한테 진 거고 여기까지 가야 진짜 이길 수 있다. 대부분 여기까지 가놓고 자기 이겼다고 하다가 실제 진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끝까지 못 가고. 그래서 옛날 그 명자 선생님이 50% 100% 여기까지 한 거는 50% 100%라고. 부드러운 걸로 간 것은 못 이겨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의 승부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려고 하다가 실제로는 패배한 게 아문센이 스코트가 아문센한테 진 거고 스콧이 아문센한테 진 거고 팀으로 이긴 게 세클턴이 되게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있어. 스테펜슨인가 뭐 하는 사람이 이제 선원들을 모아서 북극으로 가다가 배가 얼음에 갇혀서 조난당하니까 선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술록 사냥하고 오게 해놓고 도망쳐서 북극으로 지어들었어. 4명만 따로 빼서 북극으로 가고 나머지 선원들은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러다가 다 죽었어. 한 명, 그 남겨진 선원들은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팀의 승리가 진짜다. 근데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번의 반전에 보다하면 이런 나무 모양이 되는 거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나무가 두 그림이야. 여기는 나라는 나무고 여기는 신이라는 나무인데 신과 1대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체전을 하면 이기는데 이긴 사람이 한신이라고 팽 이기면 팽. 이기자마자 자기 팽 된 거야. 이게 뭐하냐 궁금한 게 아니야 이거지. 이번에 그 야구팀 또 금메달 땄잖아. 아시안 게임에서 존나 욕 먹었잖아. 금메달 따는 것도 막 안 치용하고 존나 욕 먹고. 그러니까 잘하고 욕 먹는 게 굉장히 많아. 네. 왜 잘했는데 욕을 먹냐고. 간단히 시합이 끝나서 이제 심심하니까 화를 나는 거야. 어제 막 응원하면 이겼어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이겨서 이제 다 시합이 없어. 화가 나는 거야. 왜 야구도 안 하고 막 선수 이제 욕하는 거야. 그래서 이기면 존나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 알아서 갔잖아. 중국 역사에 보면 장수가 전선에 나서 승리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항상 이겼는데 황제는 뭔가 기분 나쁜 거야. 이겼는데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내가 기분 나쁘면 뭔가 이유가 있어. 네 잘못이야. 전쟁에서 이기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스토리를 이어야 돼. 장점을 찍으면 그래서 역사에서 승리하고 그 괴멸된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아남으려 풍신수길처럼 다시 전쟁을 또 해야 돼. 징기스칸처럼 지구를 다 정복하자 하고
알렉산더도 승리 계속 이겼는데 알렉산더 죽음도 그런 내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기면 꼭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거는 두 번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 번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겼다. 노무현이 이겼어. 근데 다 노무현 배신하고 다 이게 노무현 때문이다 그러고 이기면 죽음이 기다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팀과 1대1이라는 것은 이 나무를 그려놓은 것은 이 팀 플레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팀을 만드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겼을 때 그 승리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모두의 승리를 보여주려면 어떻냐? 영토를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면 이렇게 큰 영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했는데 외국에서 땅을 따오면 그 사람은 계속 영웅이 돼요. 징기스칸이. 승리했는데 영토가 없으면 이순신처럼 죽음 기다리고. 그래서 승리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만큼 확대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겼다면 인류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인류라는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면 그만큼 인류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아이폰이 노키아를 이겼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란 새로운 어떤 영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내야만 사람들이 납득하고 박수를 쳐준다. 새로운 영토를 못 만들면 박수 칠 때 떠나라고 재빨리 도망쳐야 돼. 스테이처럼. 스테이처 뭔가 알아서 도망쳤잖아. 이 양반도 이긴 했는데 뭔가 해온 게 없어.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다가 우리가 얻은 게 뭐지? 그냥 스테이지 니만 잘났냐?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 배신해. 갑자기 한순간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가지고 박수치다가 갑자기 요게. 근데 사람들은 저 인간들이 배신했나 왜 배신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그래. 그래서 미국처럼 땅이 넓거나 그런 나라들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사람들이 나눠주고 더 큰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승리의 목적이 뭐냐 이게.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의 최종 결론은 우리 이기는데 두 번의 반전을 거쳐야 된다. 두 번의 역사를 거쳐야 된다. 하나는 공간이고 소성적입니다. 소성. 두 번째는 시간적인 거고 대성이다. 이걸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이겼다. 이게 웃자라고.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두 남자가 이제 싸워서 이겼다. 싸워가지고 얘가 이겼다. 그럼 이제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몽룡에 의해 성춘향대결 배납더라고. 둘 싸워가지고 결국은 최종 결론은 성춘향을 만나는 것이다. 다시 말씀. 최종적인 승리의 목적은 무언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나라는 어떤 팀과 신 혹은 진리라는 어떤 팀이 만나서 그림에처럼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만난다고. 근데 이 팀이기 때문에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 나무, 요건 집이고, 요것도 집이고, 요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승리한다 해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길이 집을 이긴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기면 자기가 집이 돼버려. 자기가 다시 집이 돼버려. 그러니까 길이 집을 이기는데 최종적으로 집은 변화를 하지 않는 거지. 최종 승리해서 성춘하고 결혼했다고 집에 딱 박혀요. 결혼하면 다시 집에 잡히는 거야.
차라리 결혼하기 직전까지가 좋았지. 그래서 막 이겼다 하는 순간 춘향한테 딱 잡힌 거야. 그래서 좋은 시즌은 다 갔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만남이고 이 만남은 어떤 새로운 무대를 거치는데 이 새로운 무대는 더 큰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돼 대통령이 됐다 이겼다. 그러면 지구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예치를 총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외교를 하고 도망쳐버려야 돼. 그래서 박근혜도 예치를 잘 안 하려고 자꾸 외국을 가려고 그러잖아. 되도록이면 한국에 안 있으려고 그래. 예. 그래야 접수도 한다고.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기면 더 높은 세계로 스테이지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이런 구조를 만들고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겨놓고 자기 동네에 와서 고향에 와서 나 이겨서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하고 하냐. 이기면 고향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나오셔 뭐. 그 무대에 있으면 안 돼. 또 승리자가 그냥 자기 고향이 짱 박히면 굉장히 욕먹어.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야 돼. 근데 또 우리나라가 야구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겼다. 그럼 더 높은 레벨로 가야 되잖아. 승경이 너도 기술적이. WBC. MLB하고 붙어야 되잖아. 근데 없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안 쳐준다는 거지. 근데 왠지 화가 나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럼 잘났다 그러면 미국 메이저리그하고 붙어봐. 그럼 깨갱이잖아.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겨도 괜히 화가 나는 거라고. 더 높은 레벨로 안 가기 때문에. 게임 구조가.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봐. 근데 춘향이하고 서울 가서 누굴 만나요? 누굴? 그러니까 더 높은 세계를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고 관련성을 나누는 거지. 사람이어야 돼. 그게 더 늘 높은 의사결정 단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전국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신과 1대1이라고 말하는 거야.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든다는 거야. 일단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이겼잖아. 이겼다 하고 마세버는 되는 게 아니고 유엔이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유엔이라는 게 사기였지. 사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유엔을 만들었고 실제 유엔이 굉장히 잘 돌아갔다 하면 존나 박수를 친다는 거지.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이 대통령 됐으면은 이제 동북아 협력 구조를 만들고 그렇지. 이게 상부 구조를 더 크게 다지는 어떤 경제 협력 기구나 이런 상호 작용들을. 일단은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 네. 그래서 푸틴하고 딱 만나가지고 러시아하고 가스를 딱 연결했어. 네. 그건 다 박수치지. 예. 김정일 딱 불러가 너 막 앉아봐 그러고. 근데 김정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와서 형님 이렇게 안 했잖아. 오늘 노무현이 갔잖아.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랑 치자. 당선됐어. 정일이 와. 정일이 형님 그럼 술 한잔 하자. 다 그럼 사람 다 잘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정일이가 한국을 오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겁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그건 현실의 문제고 사실 어떤 구조의 원리는 그 더 높은 세계로 가는 데 있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더 높은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럼 죽는 거죠.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럼. 네?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남녀관계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 삼성이 이제 세계 1위를 했어. 그럼 더 높은 레벨로 갈 데가 없잖아. 그럼 그때부터 망하는 거지. 망하지 다. 그래서 지금 막 힘들고 막. 삼성이 했는데 국내에서는 다 잡혔잖아. 그러면 여기서 세계화. 더 한 단계 가야 되는데 그냥 국내에서 왕초짓 하고 있잖아. 망하는 거. 존나 기분 나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성이 1위 할 때까지 잘한다 그래. 딱 1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럼 뭐 1위에서 어쩔 건데. 더 높은 세계로 안 가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왕초 먹으려고 하면 맞는 거지. 찐따가 되는 거죠. 그 게임 센스. 그래서 이런 얘기 최종 결론은 두 번의 반전 끝에 최종적으로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다. 더 높은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의사결정 단위는 나 자신, 조금 큰 건 가족, 조금 더 큰 거는 부족, 조금 더 큰 거는 국가, 조금 더 큰 거는 아시아, 조금 더 큰 거는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올라갈 동안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 욕을 먹기 시작. 그때 죽어야 되겠네. 아니 이제 사기를 쳐야지. 사기치. 이미 명박이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부시처럼 가상적을 만들어. 이라크 같은 거.
그럼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오바마는 정직하게 더 이상 갈등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막 욕먹잖아. 근데 부시는 사기를 치는 거야. 알카에다 저 새끼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더 갈 데가 있어! 하고 이제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제일 황당한 게 이번에 그 해성 탐사하는 목적이 뭐야? 외계인. 거짓말인데 나사가 미국 돈 빼보러 가는 거 아니야? 예. 거기에서 이제 단백질을 아니 그 뭐야 유기 물질을 발견했다. 그 30년 전에 발견했거든. 근데 이번에 와 해성에 갔더니 유기물이 있어. 전 세계 70억을 사기치려고 새끼들이 30년 전에 발견한 걸 가지고. 근데 그거는 요번에 보낸 건 나사에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말하자면 화성에도 가고 막 그런데 그 새끼들 하는 건 다 예산 빼먹으려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왜 가느냐? 돈 빼먹으러 가는 거지. 근데 그 회성에 왜 가면 돈 빼먹으러 가는데 여만 사대기 맞지. 그래서 유기물을 발견했어. 30년 전에 했는 거짓말 재탕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뭐 달에 간다 그러고 중국도 달에 왜 가? 돈 빼먹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은 사기치는 거고 그걸 케네디가 잘 쳤지. My friends say to say